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국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주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긴 시간 동안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사법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영장제도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해서도 오늘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인적인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법원 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지기현은 룸살롱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관. 예.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어요, 안 갔어요? 룸살롱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예.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고 지기현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고 지기현은 핸드폰을 바꿨고 지기현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은 왜 지기현을 교체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자료를 내라고 윤리감사관에게 얘기했는데 윤리감사관은 왜 공수처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지기현이 핸드폰 바꾼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오창훈 판사, 여경은 판사 거 올려주세요. 제주의 이 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 오판사 여경은 사법거래 룸살롱 접대 의혹. 다음 카톡 보내주세요. 카톡을 크게 들어봐 주세요. 카톡을 보면 오늘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갈까?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 애기 나오는 집.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의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 애기 보러 갈까? 애기가 어디 나온 이름입니까? 그런데 저 판사를 그대로 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자 국감장에 나오긴 나왔어요. 네. 기나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국회는 국정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국정감사했고요. 네. 예상과 다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나오지만 이제 질문에 그쵸. 답을 안 할 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 왜냐면은 그간의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오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나가죠. 들어가는 게 예. 그동안 오랜 관례였는데 예.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증인 선서 때문에 또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여러 질타와 질문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대선 예.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그래서 아예 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출석은 했습니다.
출석은 했지만 일반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 좀 재밌는 상황이죠. 나오긴 나왔지만 난 증인 아니다. 일반 증인으로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증인 불출석 사유서도 냈습니다. 사전에 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 선서도 당연히 안 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질의응답해야 된다. 예. 국회가 불렀고 본인이 증인 선서 안 한다면 참고인 신분 되는 것이다. 참고인 신분으로서 질의응답을 하면 된다. 이거 하나와 그리고 지금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해 있는데 대법원장이 이걸 해명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간의 관례를 지금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발언격이군요. 예. 지난 9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와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 자료 또한 낸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입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121조와 129조에 명시된 조항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야 약간명의 위원님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법원장님 개인적으로도 그간 의혹으로 오해받는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중간에 언급한 국회법 조항은 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등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장들 있잖아요. 예. 그 헌법기관장들도 국회가 부르면 와서 질의응답해야 된다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인데 그동안 관례상 이제 안 해왔던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예. 지금 추미애 위원장 발언 중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국회법 조항이 있지만 그간의 관례로 인사말만 하고 들어간 것은 그것이 공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존중해 준다는 건가 이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때만 그런 관례가 정당화되는 것이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이 스스로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 대답도 안 해주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한 관례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인으로서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을 했고요. 한번 듣고 오죠. 네. 예.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나를 세우려고 그래?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저게 저 워딩의 느낌이. 그러니까요. 예. 특권 의식이 좀 보이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발언은 사실 그동안 반복해온 입장입니다. 네. 네, 반복해온 입장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자꾸 나를 불러 세우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 중인 또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대법관들의 논의 내용이나 법리 해석, 재판 내용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규정과 절차를 지켰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는 이미 또 반박이 돼버린 내용이고요. 예. 결국에는 증인 선서 안 한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 떠났느냐? 떠나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 등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의 허가가 없으면 이석이 안 됩니다. 예. 일단 출석을 했으면. 예. 그런데 방금 보신 모두 발언 끝난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이석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증인 선서 안 한다면 증인 선서를 뒷순서로 미루겠다. 이석을 허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석을 못 합니다. 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만 계속 국정감사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그때부터 소란이 막 벌어졌죠. 여야 그렇습니다. 의원들 이제 사이에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가했고 민주당 의원들, 범여권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초유의 대선 개입 관련해서 재판이 제대로 된 게 맞느냐, 증거를 뭐 예를 들어서 로그 기록 이런 거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네. 소란스러운 모습도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예, 여야가 오늘 뜨거웠어요. 선거 중립을 위반했고 답변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 중단하니까 이거 모욕 당하시는 거예요. 법원도 정신 차리세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세요. 국힘도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까? 그럼 다 나와서 주장해보세요. 인터뷰하지 말고 아니 파행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왔네. 감사 안 하려고. 지금 뭐야 이소 안 됩니다. 국민에게 답변하세요. 이소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답변하세요. 이소 안 됩니다. 국민에게 답변하세요. 의혹을 해명하세요. 그 이거 약간 소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예 소소하지만은 않죠. 그 오늘도 보니까 신동욱 의원이 서영교 이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곽규택 의원도 나이 뭐 나이를 꼭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서영교 의원보다 어린데도 막 서영교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상호 비방이나 비난이야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저는 님자는 안 붙일 수 있다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봉호 의원 조용히 그렇죠.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님자 빼고. 그렇죠. 그런데 아니 뭐 막 이봉호 뭐 서영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모르겠어요. 예, 이게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저런 광경을 예.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들이 접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앵커의 말 반대로 님을 붙이면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붙이면 더 어색해질 것 같을 정도로 이게 너무 지금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 또 다른 영상도 봤는데 법사위 저렇게 그 국감 열리기 전에 장동혁 대표가 와가지고 악수를 또 오늘 다 했어요. 아 그랬나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냥 법사위원들 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악수를 하고 가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악수는 받아줬습니다. 그래도 와서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근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뒤로 나가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약간 혼쭐을 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동 대표 가고 송석준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뭘 이렇게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서영교 의원이 어른 얘기 들어라 그냥 이랬더니 송석준 의원이 거기다 대고 어른다워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지원 의원이 면전에 대. 와, 그 부분도 제가 참 어떻게 저렇게 좀 그러네. 예, 예의가 없나. 아니 그것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정청래 대표가 와서 법사위 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왜 들어와? 막 이랬겠죠. 말도 안 되는 억지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쪽에서 좀 그렇게 돈 넘은 행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여야 간의 소란 같은 걸 보다가 최종적으로는 나갔어요. 네, 아무 답변 안 하다가 1시간 40분 뒤인 오전 11시 40분경에 이석을 했습니다. 예, 그 이석한 경위는 사실 허가를 안 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가도 좋습니다 이런 말은 한 적은 없죠. 이석을 허가하기 예. 전이고 방금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여야 의원 간의 고성만 이루어지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회를 했거든요. 예. 정회를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허가 없이 그냥 나간 겁니다. 정회를 하면 뭐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하니까 네. 거기서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린 거죠. 나가고 안 돌아온 거죠. 나가고 안 돌아온 거죠. 예,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아마 영상에 예, 지금 이게 포함이 모르겠는데 나가는 모습이에요. 정회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혁진 의원이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죠. 못 나가게. 예.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예. 지금 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았는데 국회 청사를 나가시면 어떡하냐. 네. 물어봐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따가 끝날 때 오늘 국정감사 끝날 때 마무리 발언하러 올 거다. 그때 오늘 나왔던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현재도 법사위는 진행 중이고, 진행 그 중입니다. 국정감사는 진행 중이고, 예. 법사위 국정감사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중에 또 와서 끝인사 겸 뭐 한마디 하겠다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대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법사위 상황, 국정감사, 대법원 국정감사 전해드렸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관행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관행을,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밀어놓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5년 임기 하고, 그리고 만약에 5년 임기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인적 교체도 있겠지만 임기가 종료되는 사람도 있어서, 근데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다수의 대법관들이 만약에 이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비판이야 나오겠지만, 저도 뭐 비판을 할 것 같고 그 판결에 대해서, 근데 뭐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어떤 그 기이한 그 조속한 결정. 그렇죠.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신들이 유죄 취지라고 판단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 당신들 자유라고 치자. 네네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이한 판결을 조속히 내렸느냐. 네. 그거를 해명하라는. 좀 더 거예요. 노골적으로 네. 얘기하면 미리 결정을 해놨던 것 아니냐. 일종의 배후 세력 같은 게 있어서 미리 결정된 사안 아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진짜 뭐 오늘 저렇게 이석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국민을 좀 모독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오늘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조금이나마 좀 회복되길 바라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나가고 뭔가 또 관례를 들먹거리면서 저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법부는 진짜 개혁의 대상이 맞구나. 오히려 좀 확신을 준 국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축구 대표팀보다 더 심각합니까? 막상 막하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파기환송심, 당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조속히, 아주 기이한 형태로 조속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냐, 이 질문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사전에 했더니만 네. 대법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답변을 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것도 또 논란이 좀 있다고. 네. 네. 일단 말이 바뀌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오히려 더 대선 개입 의혹을 키우는 셈이 돼버렸는데 말이 좀 바뀌었어요. 말이 사실관계가. 예. 그동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몇 차례 이 대선 개입 의혹 그 파기환송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나경원 의원실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 공식 해명을 내놓은 건 처음이에요. 네.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설명한 것과 별개로. 그것도 공식 해명이죠. 네, 사실은. 그것도 그런데 네,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던 것도 공식 해명이고, 그렇습니다. 이번 것도 공식 해명인데 그 양자 간에 불일치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그겁니다. 예. 대법원이 이렇게 문서 형태로 예. 공식 해명을 했는데 그동안 천대엽 처장이 내놨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 설명해 대법원이 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결론은 4월 22일에 소부 배당하고 그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곧바로 한 다음에 이틀 만인 4월 24일 표결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했던 설명이거든요. 4월 22일 소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는 1번 먼저 거. 그러니까 천대엽 처장이 기존에 설명했던 것부터 요약하자면. 네, 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왜냐하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과정은 사실 공개됩니다. 네. 홈페이지 같은 데서 그냥 찾으면 나와요. 사건 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4월 22일 소부 배당되고 그날 곧바로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회비체를 회부를 하고 예. 이런 사실들이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차후에 5월 그리고 1일 9일 만에 결정. 9일 만에 이제 선고가 내려졌고 네. 나중에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틀 만인 4월 24일 날 이건 설명한 걸 들은 것도 아니고 그날 실제로 심리를 했으니까 대법관들이 모여서 네. 이틀 만인 4월 24일 날 딱 한 번 전원합의체 심리하고 선고를 내려버린 거잖아요. 9일 만에. 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천대엽 처장의 기존 해명이었죠. 그렇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일정에 맞춰서 그동안 설명을 한 것이고요.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해명을 해야 됐던 부분은 그 날짜가 아니라 예. 왜 이렇게 빨리 했냐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4월 22일 그리고 이틀 만인 24일에 한 번 표결해서 심리 표결해가지고 끝내버려? 그리고
그 5월 1일 그리고 5월 일주일 1일에. 뒤에 또 선고를 해? 예. 그러면은 이틀 만에 사건 기록 7만 쪽 다 보고. 그렇죠. 예. 그게 말이 되느냐? 예. 이 부분에 법원행정처장은 집중적으로 해명을 해야 했었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리한 답변들도 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서로 본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전자기록으로 넘어와서 봤다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로그 기록 달라 그러니까 그건 안 주고 뭐 없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게 기존의 해명. 이게 기존의 해명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대법원이 나경원 의원실에 낸 답변서를 보면 네. 그게 아니라 4월 22일에 소부 배당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올해 3월 28일 먼저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그날 그 직후부터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예. 접수되자마자 접수되자마자. 그러니까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고 네. 대법원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대법원으로 올라온 게 3월 28일인데 네. 접수된 직후부터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했다. 시작했다 바로. 탐구를 시작하였다. 네, 배당 공부했다. 없이. 예. 이거 근데 탐구도 아니고 심리를 시작했다는 것이라 배당을 했다는 얘기죠. 이는. 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예. 어쨌든 사건 접수된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심리를 시작했고 그날부터 대법관 전원과 재판 연구관이 재판 기록을 검토했다. 그때부터 공부했다.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난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 심리가 개시됐다라는 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쯤 전부터 이미 사건을 들여다봤다가 요지네요. 그러니까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심리했다면 이틀밖에 검토 안 했다는 거니까 졸속 부실 아니냐. 이 비판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넘게 봤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거 같아요. 3월 28일부터 봤다는 거니까. 기존의 입장보다 한 달쯤 당겨서 네. 미리부터 우리가 공부했다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게 그간의 대법원에서 밝힌 일정이나 설명과 다르다는 것도 문제지만 예.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건 접수날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서 대법관 전원이 봤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뭐 법조 취재도 하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좀 내일 또 김정한 변호사한테 그렇습니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이게 정말 그 기자들이 법조 출입 기자들이 들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다 그러면. 예, 이렇게 3월 28일에 접수되자마자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 전원합의체를 소부도 아니고. 그렇죠. 소부는 이제 소규모가 하는 거고 전원합의체는 전체 다가 하는 걸 네, 얘기합니다. 소부는 4명이서 네 명이서 하는 거고 소부는 네.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사건에 전원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서 이제 결정하는 걸 전원합의체라고 하죠. 네. 맞아. 그리고 그 대법원의 사건 처리 규정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소부 배당을 먼저 한 다음에 소부에서 논의를 해서 야 이건 전원합의체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법관 전원에게 올려서 전원합의체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게 사실 그간의 규정이자 관례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네. 하죠. 예. 그런데 사건 접수되자마자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했다라는 건 오히려 너무 성급하고 졸속과 같은 사건 처리를 해명하려다가 미리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 강화하는 꼴이 됩니다. 미리 다 결론을 낸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유죄 취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원합의체에 붙여야겠다라는 일정 자체는 미리 결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건이 넘어오자마자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하는 게 될 수 있느냐. 기존의 그 천대엽 처장의 해명도 참 난센스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재미삼아 이게 더 이상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했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말이 안 되는 게 사건 접수된 그날부터 대법관들과 재판연구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사건 접수된 그날 기록이 다 안 넘어옵니다. 아, 그것도 그래요? 이제 법원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설명해 주신 법원의 공무원들 법원 노조에서도 나오고 설명해주고 했잖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천대엽 처장은 뭐 그 판결문을 토대로 좀 봤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사건 기록 7만 쪽을 다 봤다는 게 아니라 앞선 재판 기록만 보고도 결론 그렇지. 내릴 수 있다. 재판 기록만 보고 뭐 스터디했다 판결문만 이런 봐도.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 이게 또 부실 졸속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이러한 비판이 제기될 걸 예상을 했는지 이 답변서에서 사건 접수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바로 심리하는 건 이례적이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해명도 합니다. 그간의 전례가 있고 예. 국정농단 사건처럼 굉장히 중대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해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그동안 기사를 봐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했다라는 걸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볼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아주 중요한 판례를 뒤집을 때나 맞습니다. 판례 변경 사안에서만 전원합의체가 소집될 정도로 이례적이다. 우리 사회에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를 대법원이 던지고 싶을 때 네. 예, 그럴 때 이제 전원합의체를 소집해 가지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이 사건은 사실 전원합의체 건도 아니에요. 예, 그 그것도 규모나 사건의 어떤 규모나 어떤 사안의 어떤 성질이 그래서 국정농단을 거론한 것도 국정농단 말이 안 꾸립니까 이 되죠. 말이 안 사건이 되죠. 지금 낙선자의 말 한마디인데 예, 이게 당선자도 아니고 벌금 100만 원이 나오냐 마냐 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심지어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 2022년 대선에서 벌어진 일로 재판이 벌어진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사건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면 선거법 사건이고 대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됐을 것 같긴 해요. 아, 그건 근데 맞아요.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오히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면은 오히려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죠. 네. 이거 자칫하다가는 여론조사 1등인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를 후보가 네. 이거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났어. 이건 좀 한번 신중하게 보자.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죄 사건은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자격 논란도 사라질 것이고 네. 아니면 확실히 유죄면은 정말로 그거를 확정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될 법도 한데 네.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면 오히려 빨리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해명도 말이 안 된다라고. MBC가 오늘 통계 기사를 하나 이렇게 좋은 걸 썼네요. 35일 미만의 결정, 판단. 5년간에 1,822건이나 있었는데 그중에 파기환송된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 건, 이재명 당시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그거 하나다. 예. 야, 그러니까-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 이제 밝힌 그 통계치로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한 대략 한 5년이네요. 사건 접수일로부터 종국일까지 35일 미만 형사 사건.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건을 이제 접수할 거 아닙니까? 상고를 해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 올라와서 35일 미만. 그러니까 한 달쯤이죠. 한 달 미만의 형사 사건. 한 달 미만에 이제 결정을 내린 사건. 그게 이제 1,822건인데 신속하게 내린 거죠. 근데 그중에 파기환송한 거는 뒤집은 거는 요건 하나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던 사건은 다 소부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재명- 기계적으로 올라오는 게 많으니까. 네, 이재명 사건만 빼고. 아우 머리가 어지럽네요. 오랜만에 방송하려니까 제가 약간 어지럽습니다. 예, 물 한 잔 좀 해야 되겠네. 기사 자체도 어지럽고 저는 이걸 보면서 대법원이 끝까지 좀 국민들 무시하고 우롱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의혹에 대한 첫 해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면으로 그냥 나경원 의원실에 나경원 의원실에 네. 밝혔다는 거.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고 이런 게 아닌 상황이었더라면 그냥 우린 해명했는데 하고 쓱 지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아 많이 기분 나쁘죠. 네. 예. 이게 주목을 좀 못 받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되게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대법원이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 설명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저녁 뉴스에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법원행정처장이 밝힌 내용과 이번에 서면으로 밝힌 내용에 차이가 있다. 예. 둘 다 이상하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이번 게 더 이상하다. 아, 참 정말 법조 기자들도 좀 날카롭게 이 지점을 좀 따져 물어야 될 텐데. 근데 대법원이 또 대답을 잘 안 해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뭐 뭉개버리고. 줄이를 틀어야 돼. 아주. 진정적으로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해명을 내놓으니까 우리가 4인 회동 의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아직도 그러니까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거죠. 뭐 사인회동 관련해서 아직 나온 거는 없지만 의혹 제기 수준이지만 네.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접수되자마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입장은. 네. 그러면은 그냥 의혹 제기에서 나오는 대법원 올라오면 알아서 한다. 그렇지. 이게 괜히 맞았다는 느낌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심이 괜히.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 4인 회동까지는 뭐 좀 근거가 떨어진다 쳐도 그렇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해명을 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문장이 묘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아니더라도 어찌 됐건 본인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를
어떤 식으로든 만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그 네. 문장이. 예. 논의한 적 없다. 막 이랬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5월 1일 날 뭐 이재명 김충식 이런 건 솔직히 저도 안 믿기거든요. 네, 솔직히. 그건 근거가 예. 더 나와야 되고. 예, 그건 근거가 더 나와야 되고 또 그 문제 제기를 한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비판을 받아야죠. 네. 예, 그건 근거 없이 얘기하면.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 수항한 그날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이 네, 바로. 그만두고 대선 출마 선언했으니까. 5월 1일이죠. 예, 5월 1일이고요. 예. 그 직전에 또 한덕수 후원회장을 가장한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그 뉴스 크더라고요. 한덕수 후원회장을 자처하면서 4월 말에 그 급박한 시기에 한덕수 대선 캠프 사무실을 계약했어요. 네.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이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한덕수 대선을 미리 알고 사무실 계약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은 우리가 이게 단순히 개별적으로 행위한 게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윤석열 세력 컴백을 위한 한덕수 대선 후보 만들기 이런 근데 조직적인 그거는 움직임이 뭐 있었다는 것 아닌가. 그때도 뭐 우리가 충분히 의심했던 거 아닌가요? 한덕수 뒤에 뭐 네. 윤석열이 있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뭐 누구나 알던 상황이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한밤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김문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참 굳이 불과 몇 달 전이지만 참 뭔가 옛날 같아요. 예, 옛날 같고. 아, 예. 자, 박은숙님은 슈퍼챗과 함께 여러분들 얼굴 다시 보니까 반갑다고 제 얼굴 까먹을까봐 제 방을 보고 또 보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방송하려니까 막 어지럽고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듣고 있자니 참 좀 스트레스를 또 다시 받습니다.